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오늘 첼시가 잘 된 게 잭슨 쪽하고 산초가 있는 왼쪽이 되게 잘 됐어요. 일단 엔소가 약간 2선과 3선의 중간 위치에 있으면서 그 시야가 열렸을 때 왼쪽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패스들이 되게 좋았고, 산초도 연계형, 잭슨도 어떻게 보면 연계형 공격수에 가깝다 보니까 그 두 명의 연계가 만나니까 오늘은 되게 시너지가 뿜어져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왼쪽 측면을 어떤 선수의 개인 능력이 아니라 되게 조직적으로 풀어나오는 게 좋았다. 그러면서 많은 장면들이 좀 유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초가 어느 정도 왼쪽에 들어가서도 볼 키핑이 되다 보니까 다시 반대쪽으로 공 지키면서 나오는 것들, 그러면서 또 저기 마두에케 쪽으로 전환 나가면서 마두에케가 혼자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는 찬스 나오고, 또 마두에케가 직접 마무리 능력이 있으니까 직접 마무리도 하고, 뭐 이랬던 장면들도 되게 좋았고, 사실 첼시가 어떻게 보면 역습 당할 수 있는 찬스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웨스트햄이 전방 쪽 윙어 자원들이 되게 빠르고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카이세도가 정말 이럴 때 카이세도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카이세도가 계속 3선쯤에서 파울을 내주거나 커팅해주거나, 그게 카이세도는 힘들지 몰라요. 자기의 체력을 엄청나게 쓰는 행위지만 카이세도가 체력을 써줌으로써 첼시 선수들 11명의 체력을 아껴주는 그런 효과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이세도 역시 보이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숨은 수훈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첼시의 두 번째 골, 그 잭슨의 1대1에서 아웃프론트 그 골은, 이거는 마레스카 감독이 자기 전에 침대에서 무조건 한번 떠올리는 골이에요. 이런 골은 감독으로서의 보람 내지는 이래 이 맛에 감독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골이거든요. 중원에서의 완벽한 연계를 통해서 그때 잭슨이 순간적으로 알바레즈 앞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속도 변화 주면서 돌아뛰는 환상적인 오프더블 움직임을 통해서 받고 1대1 찬스. 원래 잭슨이라면 이런 1대1 찬스에서 보통은 득점을 실패하는 게 일반 수순이었죠. 근데 잭슨이 여기서 아웃프론트. 이거는 잭슨의 결정력이 요 정도로 나와준다고 하면 첼시는 지금 2선 자원 빵빵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첼시 2선 벤치가 누구냐? 펠릭스, 네투, 문쿤쿠예요. 이 선수들이 벤치에 있고 원톱이 방점만 잘 찍어주면 완전히 펌핑할 수 있는 스쿼드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잭슨의 득점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첼시가 어떻게 보면 라이트백이 없는 경기로 오늘 경기를 치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사실상 3백을 사용하기 때문에 라이트백 없이 그냥 쿠쿠렐라가 안쪽으로 좁혀주면서 3-2-4-1 형태를 만드니까 라이트백의 공백이 크게는 느껴지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웨스트햄의 문제를 좀 보자면 오늘 웨스트햄 윙어들 뭐 서머빌이라든지 쿠두스라든지 그 선수들 전혀 몸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윙어들 개인 능력으로 뚫어주는 장면들도 많았고 했는데, 이 윙어들을 살려줄 패턴 플레이라든지 플랜이 좀 없다는 거. 풀백이 어느 정도 지원은 가주지만 지원의 빈도나 이런 게 특히 왼쪽에서는 서머빌이 혼자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서머빌이 공 잡았을 때 왼쪽 풀백인 에메르송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서머빌을 살려준다면 그런 장면에서 조금 변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직적인 풀백 지원이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그런 윙어들이 컨디션 좋았을 때는 좌우전환 많이 때려줄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도 조금 부족했고, 중원에서 뭐 기도 로드리게스나 아니면 알바레즈나 이런 선수들이 사실 발밑이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 선수들은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빡빡하게 기여는 해줄 수 있는 선수지만 발밑이 좋아서 막 빌드업을 되게 정교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좀 중원에서 공을 버리는 그런 느낌의 플레이를 한 적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웨스트햄은 좀 아쉬웠고, 수비 시의 간격 유지도 조금 아쉬웠다. 그러면서 첼시한테 많은 공격을 허용을 했다. 그리고 잭슨 첫 골 역시 사실 원래 잭슨이라면 솔직히 6대4? 아니면 6대4도 아니고 그건 원래 잭슨이라면 못 넣는 거 7? 넣을 가능성 3? 요 정도로 볼 수 있는 골인데 잭슨이 거기서 침착하게
알까기로 탁 넣었죠. 원래 그런 좁은 각도에서는 상대 머리 보거나 아니면 이제 알까기인데 잭슨이 알까기 침착하게 만든 게 너무 좋았고 지금 잭슨의 어떻게 보면 컨디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골 같습니다. 사실 잭슨이 여태까지 좀 고민이었던 게 경기 영향력은 좋았잖아요. 오프 더블 움직임이라든지 연계라든지 그리고 미끼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공격수는 결국 골로써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증명을 많이 요구받았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냥 뭐 깔 게 없습니다. 전반전에 2골 그리고 잭슨이 거기서 만든 득점의 퀄리티도 꽤나 쉽지 않은 공들이었다. 사실 잘하는 공격수 특징은 넌넛이죠. 넣을 거 넣는. 그래서 오늘 잭슨은 정말 넣을 거 넣어주는 공격수가 된 것 같다 라고 평을 할 수 있겠네요. 사실 또 후반전에는 첼시가 일단 2대 0이란 리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하려는 순간에 또 파머의 골이 터졌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파머 골 터질 때가 웨스트햄하고 첼시의 의지 차이를 보여주는 득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면을 보시면 저기 파케타가 좀 가다가 멈추는 장면이 있어요. 첼시의 공격 숫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파케타 같은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거는 정신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파머의 결정력 당연히 좋았지만 이거는 웨스트햄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라커룸 분위기도 분명히 안 좋을 거고 지금 플레이가 사실 되는 게 없습니다. 뭐 공격이 문제다, 수비가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첼시는 또 후반전에도 역시 카이세도가 정말 잘해줬어요. 카이세도가 뭐 수비 상황에서 결정적인 블락이라든지 또 그 포백 앞 공간에서 혼자서 되게 많이 뛰면서 끊어주고 사실 엔소 페르난데스가 완벽한 수비형 미드필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수비적인 밸런스를 카이세도가 많이 잡아줘야 되는데 카이세도가 그런 역할에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첼시가 사실 결정적인 역습 상황들 더 많긴 했지만 그걸 못 살린 건 사실 아쉽긴 했다. 하지만 전반전에 첼시의 이런 빌드업에서 딱딱 맞아 들어가는 플레이들 중원에서 한 번에 선수들이 몰려있다가 잭슨이 한 번에 오프더볼로 나가주는 플레이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첼시가 팀적으로도 되게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사실 본머스전 1대0 승리가 정말 컸습니다. 그 원정에서 첼시가 경기력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꾸역승 거두면서 거기서 승점 3점 챙겨온 게 오늘 경기에 쉬운 승리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강팀은 또 매경기 좋은 경기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꾸역승을 누적시키는 게 진짜 강팀이거든요. 첼시가 그런 강팀의 면모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선도 아까 교체돼서 나온 자원들이 웅쿵쿠 네투 펠릭스예요. 그런 거 보면 첼시는 확실히 이선의 뎁스가 너무 좋아서 경기력이 주전과 비주전 뭐 파머 정도 빼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여기서 잘 유지하면서 잭슨 부상 안 당하게 하면 첼시 또 젊은 선수단이니까 충분히 흐름 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레스카 감독이 어떻게 보면 정착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요. 당장 이제 프리미어리그 감독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첼시 같은 팀은 당장의 성적을 요구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마레스카 감독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다. 오늘 정도의 승리를 통해서 마레스카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마레스카 축구를 입힐 시간을 벌었다. 라는 의미에서도 오늘 경기 3대0 승리 아주 큰 것 같습니다.